제목은 아까 노 팀장이 말씀드렸고 글로벌부터 요거 좀 끄면 안 되나요? 글 썼나? 조금 더 꺼주세요. 이쪽에서 써서 먼저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에 나와 있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의 기적이라고 하다가 요새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드래프팅, 폭포수 끝으로 표류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에서 요새 거버먼 셧다운 그런 사상 최후의 경험을 재팬이 고정 표적의 명사서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동 표적 시대고, 차이나가 15%씩 고속 성장을 반복하다가 요새 7% 낮추느라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이제 클럽가 이제까지 우리 경제 성장에 앞서 나가는 나라를 보고 추격하는 게 우리 주요 전략이었는데 이제 쫓아갈 나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나 우리 후배 동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청년 실업의 문제다 그러는데, 청년 실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30, 40대 중년 실업도 문제고 노령 실업도 문제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니스트에서 풀어나가는 시범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Think Global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유니스트가 장기 비전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그럴 적에 가장 중요한 교육 덕목이 창의성에다 뒀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쓸려 내려갈 것 같다. 그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한 장으로 떼고 있습니다. 플랜 리저널, 이거는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주요 산업이 어떻게 이동했나 하는 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골든벨트에서 IBM 대형 IBM 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뉴욕 근처 푸키스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형 컴퓨터 혁명에서 보스턴 128번 산업단지로 갔다가 이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서 워싱턴 시애틀 쪽으로 갔다가 요새는 버클리 스탠퍼드 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한 60년 동안 미국 그 핵심 산업이 이주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태평양 연안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엔 어디로 갈까? 카나다 쪽으로 갈 것 같지 않고 멕시코 남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같다. 그래서 우리가 리저널 플랜이 퓨처 인더스트리얼 파라다임을 미리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정도 있고 물정도 있고 확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년 동안 45년입니다. 올해 45주년 기념공연인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면 가끔 국가 원수들한테 점심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리광여, 수산, 마하틸, 하비비 이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로 듣지 못하던 얘기라 경제성장, 올림픽 개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건 택도 없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데 한국에는 혼을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광현 수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경에서 일본군에 30만 명을 죽였었는데 중국 독립투사들은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명 죽이지도 않았는데 천황한테 폭탄 던지고 총리 쏴 죽이고 야 이런 우람한 민족이 어디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다. 또 마하틸도 비슷한 얘기를 하비비는 워낙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독일 메서스미트 비행기 공장에 있다가 나중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 한국의 매니팩처링을 인도네시아에 좀 이관했다가 자꾸 와서 코코넛 과일만 싸게 사가려고 그러고 매니팩처링을 하자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경제권 80%를 화상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어서 약간 그 상실감이 있고 일본은 2차 대전 때 하도 많이 당해서 일본을 싫어하고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중에 한국을 제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한국 가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그동안 뭐 한국사 하도 미국, 일본 쫓아다니느라고 아시아 패시픽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조금 우리 유니스트가 좀 나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있고 낙타가 있고 그런데 FEAP에서 가청입니다. Far East Asia Pacific 이런 이카노믹 블록을 만들어서 유니스트가 이거 만들고 좀 기여를 하자.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앉아서 얘기 들었는데 비전을 듣고 그러면서 신이 나기도 하고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런데 FEAP 만드는 거는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기 리저널 플랜인데 지금 간단한 거 하나만 착수하시면 나중에 다 절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서 에일리트 유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유니스트에서 아주 특별히 잘 가르쳐서 보내기만 하면은 유니스트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IMF 때 그 신창조론이라는 책을 썼을 때부터 떠들고 다녔었는데 이게 지난 15일이 지난주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대비한 해외 총동창회를 건설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논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 유니스트가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 하고 다니던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장님이 뭔가 내용 있는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내 거는 한 달쯤 예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다 유니스트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스트 죄송합니다. 유니스트 노인이 되니까 알파벳 유니스트 옥상관계를 한번 보는데 먼저 제가 한 8년 전에 미국 가서 아무에게나 나 정신없이 할 적에 디트로이트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망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런데 그 얘기하고 한 4년 있다가 실제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너 기가 막히다 뭘 갖고 그랬냐 다시 한번 와 그래서 2014년에 갔습니다. 근데 그땐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뭔가 알고서 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부랴부랴 적어놓은 거가 있는데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3사가 있고 모타운 뮤직이 뭐 팝송계를 휩쓸고 GDP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2013년 7월에 파산했습니다. 근데 제가 울산 뭐 매스컴이나 TV 나가서 이런 얘기 많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유니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뭐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대충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 같이 비슷하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달란가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유니스트 뭐 바쁜데 울산까지
걱정할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제 낚였다. 울산이 경기가 하락하는데 유니스트를 상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우리 젊은 후배 교수들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염두에 두고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울산 쪽으로 좋은 학생을 좀 보내고 그래야 유니스트가 명문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How to relate 유니스트 울산.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끝맺혀놨는데 이제 보스턴 지역에 하버드 MIT하고 128번 도로가 있고 스탠퍼드 버클리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유니스트 울산대학교에 울산에 있다. 그래서 so what? 어쩌다는 얘기냐? 어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명문대학교들이 이런 한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우겨야 되겠다.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스피릿이다. 그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하버드에서 그 유명한 석학 교수님이 오셔서 자랑을 하길래 니네 양심이 좀 있어라. 하버드가 벤처에 본산이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도저히 못 참겠다. 하버드가 벤처에서 뭐가 유명하냐? 졸업생 2명이 독자적으로 벤처 낸 거 아니냐? 빌 게이츠하고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1학년 때 했으니까 하버드에서 몇 자나 배웠을지 잘 모르겠고 마크 저커버그는 제가 그 친구 가르쳤던 교수를 아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완전 달탱이여갖고 밤낮 부킹하는 데만 신경 쓰고 공부라고는 실무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얼리 액션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입학생을 다른 대학보다 먼저 뽑아놓고 아무 짓도 안 해도 얘들이 알아서 비전화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울산 그 유니스트가 우수 고등학교 학생을 리크루트하는 것도 우리 장기계획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탠포드는 이제 멘토십인데 휴렛 패카드 지도교수하고 휴렛 패카드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했다. 실리콘밸리는 요새 쇼핑몰 비슷한 거니까 아웃렛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는 한 5년쯤 있다가 사그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이 빨리 그동안에 올라가야 되겠다. 웃는 게 나를 비웃는 거야. 노인을 공경하자. 유니스트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신곡이라고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다가 2015년에 여기 왔는데 나름대로 노인네 취직시켜줬으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서울대학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린 것들한테 막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서울대학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거짓말이고 서울대학보다 못하다 그러면 너 이제 삐칠 거 아니냐. 이게 난주다. 근데 서울대학을 앞서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마. 네 하겠느냐 그랬더니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에서 할래다가 못하고 유니스트로 왔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부학생 전원이 한 학기에 특허를 출원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왔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예상을 빼고 이것들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8명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하자.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야 우리는 이제 서울대학을 앞선다. 넘버원이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갔더니 1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5명. 그래서 학생들 스피릿을 키워주는 걸 내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지냈었다. 그 얘기를. 그래서 5명이 남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긴 센 것 같아요. 여기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반가워서 야 네가 남자친구는 살렸다. 너마저 드롭했더라면
나는 또 갈 뻔했냐. 그랬더니 저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드롭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의 애인인데 드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반쯤 쿠킹한 아이디어 주고 모살게 걸고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하고 밥 사줄까? 야 네가 한 거가 내가 꿈에 보여서 널 한번 만나야 되겠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뭐냐면 10달 안 되는 동안에 5명이 전원이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신문에다 내가 떠들고 다녔는데 유니스트가 최고로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세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이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신념같이 우리가 서울대학보다 세다 그러면 세지는 거고 자꾸 서울대학을 헐기적거리면서 서울대학을 의식을 하면은 서울대학 밑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피릿 매터스. 그래서 지금은 뭐 특허 이거 한 2배쯤 될 거예요. 근데 특허는 자꾸 내가 뭐합니까? 특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특허가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젊은 교수들한테 마케팅을 제가 당한 얘기를 한번 해줄 생각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생이 크리에이티비티 차원에서 최악의 학생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수능 시험으로 고득점을 받고 왔기 때문에 수능 과목 이외에 공부를 하거나 쳐다보면 부모, 교사, 학원 강사들이 일제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퍼펫 내지 좀비들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유니스트가 서울대학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치고 그러므로 창의성 차원에서는 유니스트가 서울대학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린 이거를 집중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의성이 애들이 뭐 막 짜증을 내려고 그래.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 막 눈으로 흘기고 그래서 해프 베이킹 된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뭘 줬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니네 기숙사 교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록해라. 그래서 5,416개의 액티비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붙여. 벽에 붙였습니다. 도배하는 기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게 별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없으나 저렇게 온 벽에 붙여놓고 교실 들어올 때 한번 가서 보고 나가기 전에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한 사나흘 하더니 뭔가 뿌듯한 느낌을 갖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게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일, 같은 행동은 다 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숙달되게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가 여기서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학생 식당, 학생회관 밑에 식당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유니스트가 장기교육 설때 그 학생 식당을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뭐랄까 새치기하고 마음이 편협한 사회인들을 만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12시쯤 지나면은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 동이 나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가면 맨 마지막에 백반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한창 그 우람의 애들 학생들이 막 뛰어가갖고 자기 원하는 걸 먹으려고 새치기를 하고 그런다고. 안에 그 식단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 봤더니 무슨 제가 느낀 거는 뭐 실내 말씀드렸지만 무슨 무료급식소에 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같다. 근데 이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건물은 서브원에서 하고 식당은 아워홈에서 하고 학교는 여기에 직접 관련이 없다가 내가 알려주니까 이 모든 불편한 거를 학생들이 떠안는다. 근데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은 이딴 식으로 궁색한 일과를 지내다 보면 얘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못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수들하고 총장님하고 기금을 막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전 유니스트 학생을 상대로 촛불 디너를 한 번씩 합시다. 그래서 이제 품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 좀 커서로 눌러주시면 야, 내용 한번 보세요.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메뉴는 10분 만에 떨어져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일주일 전에 거를 예약을 하면 가격이 싸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게 확보가 돼 있고 안 나타나면 벌금 내고 그 벌금만큼 다른 학생이 싸게 먹고 하여튼 뭐 아이폰은 또 다 뭐냐 쓰자. 근데 유니스트 학생들이 자기네 학생 식당에서부터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뭐 페이스북도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마크가 기숙사 벽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잘못생긴 남학생 2명 붙여놨다가 그게 페이스북 가진 거니까. 이거는 유니스트 학생들이 학교 식당이나 기숙사에서 끼니를 놓치면은 구역리까지 가거나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분은 갖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들이 쓸데없는 프러스트레이션에 쌓여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UFOD라고 합니다. Unist Food on Delivery. 그래서 대충 개념은 아시겠죠? 글로벌라이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프랑스, 미국 거 다 갖다 먹자. 뭐 구역리에서만 먹을 일이 없다. 여기 좀 눌러주시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아이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구역리 또 울산 시내 음식점 네트워크를 해서 유니스트 학생들이 부르면은 연계하고 공동 배달, 공동 구매 그런 개념으로 쓰자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전부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못 살게 굴어야 된다니까요.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고 학부 학생은 못 살게 굴어야 돼. 여기가 안 보이네.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학생이 주문했다 취소하면은 그 학생 벌금 내고 다른 학생이 그 벌금만큼 싸게 먹어요. 그래서 옥션, 그래서 마감 시간 되면 훑어보면은 뭐 짜장면 2,000원에 먹을 수도 있고 뭐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아이디어가 다가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저 시스템을 갖고 실제로 구역에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시켰어요. 근데 가맹점 찾아오지 않으면 A-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미친듯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 가서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UFO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이사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하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동적인 얘기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니스트의 그 학점 관리하고 학기 내 졸업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모범생 심리 때문에 이거를 조금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학기 끝났더니 이제 칼같이 손을 떼고 그다음 학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벤처 정신은 그렇게 거의 종교
신앙심 비슷하게 주입을 해야 벤처 마인드가 생기지. 수능점 친 인간들은 10년 안에는 벤처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혁신센터 아무리 만들어줘봐야 될 것 같으냐. 또 벤처는 실리콘밸리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4만 명 레이오프를 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건데, 벤처 좋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서는 벤처는 돈 주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맨 사기꾼들만 벤처로 가져왔냐. 그런데 그 유니스트의 젊은 학생들이 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벤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 것들이 대박이요 뭐 그런데 왜 사기꾼들이 놔두면 그 욕을 아주 다발을 해서 보내고 요즘은 안 와요. 소문이 나는지 거기 가면 깨진다 그러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리더십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했더니 여기 학생들이 남보다 빨리 출세해서 올라가서 군림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번영하게 하는 게 리더십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 리더십은 남보다 많은 희생을 하고 먼저 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를 이룩해서 후에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우선 네가 들어본 얘기가 뭐가 있냐.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장난 비슷하게 약간 유니스트 쓰레기통 봐라 이렇게 누를 때마다 내 스트레스 쌓이지 않대. 이렇게 누르면 바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손가락이 아프고 재수가 적으면 푹 눌리고 이거부터 한번 시범을 보이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착잡한 표정을 하니까 리더십은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토픽은 쓰레기통을 갖고 하자 그러니까 얘들이 헤매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밤중에 제가 월화 나오는데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학생들 끌고 하염없이 캠퍼스를 돌아다닌다 그랬어. 쓰레기통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을 건데 쓰레기통 있는 게. 그래 놓고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이거 학부 3학년 학생들이 연구비 장학금 안 받고 무료 분파한 거예요. 재료비는 학부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학부에서 안 나온다. 리더가 학부거든요. 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거는 교수님이 내세요.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힘들어 그럴 때마다 야 울산에 나가서 업스퀘어라는 데 가서 우리 한번 흐드러지게 먹자. 그걸 갖고 이것들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친구들까지 끌고 나오고 뭐라고 대단한 선제의 수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후배들이 그대들이 인간이라면 나갈 적에 단돈 10,000원씩이라도 조금 높이 나가시죠. 이 허무한 노인의 마음을 조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 다니는 깍쟁이 학생들이 자기 노력으로 주변 쓰레기통을 저렇게 개선하는 법이 있는 줄 아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기세를 심어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 명문대학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통을 개선한 것은 유니스트가 처음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유니스트가 넘버원이다.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것마다 넘버원을 반복하면은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2030년보다 조기 달성하는 거를 우리가 비전을 수정하자. 그 다음에 이거 강의 준비라고 했는데 우리 디자인학부 젊은 교수가 뭐 저한테 몇 개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가 다른 교수들한테도 한번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4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셔먼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 교수가 있는데 강의를 어찌 잘하는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망설망설하다가 가서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요령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 뭐 쉬운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측은한 표정을 날 쳐다보더니
3학 1학점당 3시간씩 수업 준비를 해라. 그 3학점이면 이제 9시간입니다. 강의 전에 9시간을 하고 매년 강의 내용은 30%씩 바꾸라. 이렇게 30년을 하면 어쩌면 너도 나만큼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쇼킹하게 받고 그래서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9시간은 안 하지만은 매일 합니다. 안 하고 가지는 않고 30%씩 하는 거는 제가 지켰습니다. 가르치는 거 매년 내용을 바꾸고 30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디자인학교 젊은 교수가 와 너는 이빨이 세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빨을 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자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정진하는 거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아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학교 와서 뭐 가르치고 회의하고 밖에서 전화 받고 뭐 그러다 봤더니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조교수 때 아주 프러스트레이트가 돼갖고 아주 마음을 먹고 오늘은 독하게 틈만 나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악에 받쳐서 하면서 타임스타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일과정에 18%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와 오늘은 뭔가 하고 가는 날이다. 근데 따져봤더니 18%다. 그래서 6시에 둥둥거리다가 6시 되면 나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얀 길이 내려가는 게 거의 틀림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가 6시 이후에 3시간 남아있으면서 타임스타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과 후에 3시간 남아있으면은 이틀치 일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사흘만 야근을 하고 사흘은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와이프하고 뭐 지난 풍경을 연출하고 그러면은 나날이 정진하는 엄청나게 좋은 교수로 발전하실 거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일찍 들어가 봐야 좋은 일이 없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자꾸 겉으로는 일찍 들어와서 좋아하는 척하지만 저 친구들하고 약속 깨고 그래서 속으로 상당히 불만이 쌓이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네 처지를 알라. 너무 이렇게 맹목적인 가정생활 하지 말고 조금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남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해가 막 부질없이 가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뭔가 조치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 드리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IBM의 10만 명 레이오프에서 IBM 살린 누가 신호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 교수 때 저하고 밤을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미시간 대학 총장이 됐어요. 듀더 스타트라고 친하고 그런데 묘하게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교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교수 중에 하나는 셀러리맨이다. 이 자들의 특징은 규율을 잘 지키고 상사에게 잘 듣고 아침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데 이들의 인생 목표는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이게 셀러리맨.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커리어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심이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조직에서 시키는 것보다 항상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니버시티맨이다. 그런데 자기 논문 승진, 정년 보장 그것도 생각하지만 뭔지 모르는데 유니스트하고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교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원이 유니스트맨이 된다고 그러면 유니스트가 당장 망할 테니까 사방으로 학교를 위한 일을 하다가 각종 사고를 칠 것이다. 그래서 셀러리맨 3분의 1, 커리어맨 3분의 1, 유니버시티맨 3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겁나게 발전할 것 같다. 해외 명문대학 단체로 나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비유를
학부 교수님들하고 회의할 적에 한번 스쳐 지나가시면은 상당히 화나는 일도 좀 줄어들고, 예? 저런 사람도 있어야 우리 조직이 발전한다. 그게 키워드다. 그 다음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장기 비전은 렉처들이에요. 올해 명강의 뭐 이런 거를 꿈을 꾸고 정진을 하면 되고, 다른 팀은 페이퍼 크랭킹 머신, 국수 뽑듯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다음에 멘토. 그래서 졸업하고 20년 있다가도 뭐 옛날 그 지도교수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멘토죠.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셋이 골고루 포진해 있어야 좋다.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건너갈게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제가 전공이 인간공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세상 만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브레인, 머슬, 툴. 그런데 이거를 대학교에다가 삽입을 해봤더니 브레인에 해당하는 프로페서고 머슬이 그레지트 스튜던트고 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후배 교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니스트가 프로페서고 그레지트 스튜던트는 빵빵하다. 근데 명문대학교가 되려면 제일 지금 취약한 거가 마스터 테크니션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항상 책상 물림으로 이론적인 페이퍼는 많이 써낼 것 같다. 근데 프로토타입이나 그 리얼리제이션 하는 거는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래서 마스터 테크니션은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해야 되고 교수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 이제 소위 밖에서 얘기하는 바닷가말이 무슨 기름밥 건조가 없어야 되고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을 좀 뽑자. 그래서 이런 팀이 조금 보강되기 전에는 제가 약간 악담을 하자면은 테크니션 없이 큰 발전은 이루시기 어려우실걸요. 뭐 그런 얘기. 이게 다른 파일이라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유니스트가 국내 어떤 대학보다도 앞서서 나가려면은 미안하지만 벤처가 아닙니다. 벤처는 거의 야바오들 키우는 거라 앙트레프리너십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저 해외 명문대학 가보세요. 뭐 아닐 것 없지만 다 이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Center for Creativity. 아까 Think Global 하다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는 이제 오두가 또 없이 창의성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면은 군소대학교로 전락할 겁니다. 그다음에 울산이라는 특징을 잘 살리고 서울대학 카이스트 포스텍에 부러워할 만한 것 중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테크놀로지 쇼핑몰. 그래서 울산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들이 가슴이 답답할 땐 여기 와서 그 아웃렛 가듯이 여기 와서 둘러도 보고 살 생각이 없던 것도 참 사고 뭐 이건 뭐 건물도 많이 안 들고 스피릿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총장님한테 언제 그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좋은 기회라. 서울대학교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거의 됐었는데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공과대학사 이런 거를 먼저 실시하는 거를 좌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악으로 못하게 해서 못했었는데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는 교양과정부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전공과정 중에 학과의 벽을 넘어서서 이 오가나이즈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 프로페서를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고. 그 다음에 이 언어 스튜던트는 아까 그 구영리에서 그거 보셨듯이 요거 조금만 더 하면 한국에 있는 각종 프랜차이즈에서 유니스트 학생들이 쓴 프로그램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1, 2학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언어 스튜던트에서 10학점 내에서는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해도 좋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하버드에서 빌 게이츠 숙제 안 하고 출석 안 하고 그래도 내버려 두듯이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유니스트식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트래블링 에미서리 이거는 서울대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해본 겁니다. 유니스트에도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처장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기획처장과는 달리 그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거 보면 이제 총장님 명을 받아서 IBM 본사 찾아가 그런데 가서 뭐라 그럽니까? 슈퍼컴퓨터 하나 달라고 그래.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CDC도 가고 후지스도 가고 또 최근에 빌 게이츠한테 가갖고 이 캠퍼스를 만들겠다 2억 불이면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되려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다른 시행기관에서 서울대학 주지 마라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정 총장님이 그런 스피릿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하여튼 한 번만 안 놓잖아요. 그런데 총장이 밤낮 수금하러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젠 MSR를 조금 두고 더 중요한 일을 하셔라.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할 적에 졸업 정년퇴직할 적에 제가 그때 근속 40년 몇 개월에 그 최장기 근속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정년 퇴임하는 교수를 대표해서 뭐 강연을 한번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서울대학 출신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누가 조국의 앞날을 묻거든 눈들어 관하게 하늘을 보라 뭐 그런 맛있는 시가 있다. 그 얼마나 로맨틱하냐. 자부심을 느꼈다. 근데 정년 퇴임하기 전에 내가 그 시인의 시를 듣고 관하게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세계가 보인다. 서울대학 총장님은 글로벌 랭킹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고 젊은 교수들은 SCI 때문에 해란이 돼 있고 학생들은 GPA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이딴 식으로 해갖고 국가의 장래가 보장이 되겠느냐. 교육이 없다. 근데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춧돌 모양 땅속에 묻혀있는 기본이지 이거를 이슈 삼아서 그렇게 생나를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생각을 위에 추가적인 교육자적 그 스피릿을 키우기 전에는 서울대학 발전하면 내가 장을 지주겠다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그 다른 선후배 교수들이 잘 보고 끝에 찾아와서 그 사람 성격 참 특이하다. 그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학생을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게 제가 서울대학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서울대학을 악살 먹이려면 아무 소리 안 하죠. 이것들 빨리 망해라 그러고 비밀로 지켜. 그래서 실제로 랭킹은 따져야 됩니다. SCI도 쓰긴 써야 돼요. 그죠? 학생 GPA도 해야 돼요. 이것들 학점도 안 받고 점수도 안 받고 뭐 총장님 인하 단계를 주장하고 그러면 뭐 대학교가 망하니까. 그런데 그거 위에 뉴 테크놀로지 허브가 된다 하는 것 정도는 그 땅 위에 좀 솟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을 탄 수상자의 60%가 학부 때 시작한 아이디어로서 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0 슬레이브 이거는 우리 한민족이 하도 독립심이 강해서 졸업만 하면 포스닥도 잘 안 했으라고 그러고 유니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수가 우리 DH에 20명쯤 되는데 20명이 합치면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다 따로 각자 학문에 관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래알 전법인데 큰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일부락도 좋으니 이런 노벨상 스피릿을 조금 받아라. 그래서 학부 때 창의성 교육을 하고 40명이 한 팀을 이뤄서 축구팀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30년쯤 지나면 이것들이 네가 상 받을 때다. 그리고 상을 갖다 준다. 노벨상을 어떻게 타겠다고 그러냐. 하여튼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ssemination to Global Institute. 그래서
여기 언젠가 봤더니 그 미디어 타워에 First and Change 그런 거 써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괜찮아요. First and Change. 근데 뭐 총장님이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First and Change 그랬더니 약 2%좀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First and Change. So what? 그죠? 아니에요? 와, 완전 총장님 품만 들더라고요. 인간성이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 뭐 새로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유니스트가 복이 많은 게 내부에 있던 부총장이 총장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 유니스트 발전을 해서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정 총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운이 좋은 대학교다. 그래서 First and Change 다음에 뭔가 이렇게 박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쥐가 나도록 연구를 해갖고 나온 게 Limited by Imagination.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저 놓아줬던 페이퍼 매직을 다 회수해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벤치마크 바이 루브릭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서울대학 과학원 뭐 포스트랙이 와서 힘내고 가지. 그러니까 뭐 First and Change는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뭐 뭔가 움직이겠다 하는 거는 아는데 어디로 가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한테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15년 전에 이거 비슷한 얘기를 서울대학 총장님한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국제 행사를 하는데 그 슬로건 펀치라인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뭐 지금 이거보다 뭐 함량은 반도 안 되는데 그거를 발표를 해드렸더니 총장님이 중간에 막 몸을 떨면서 울면서 뛰어나오시더니 주머니에다 자꾸 돈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청래는 인간성을 한번 미국엔 마피아가 있고 홍콩엔 사마파가 있고 광주에는 서방파가 있고 울산에는 유니스트 꿈이라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t was very energetic, powerful, and beautiful lecture. Big hand again, please. Yeah, now, well, formal kind of schedule for this afternoon was finished. And then before finishing this session, then we are now going to take a group photo just before finishing this session. And please come over to the front of the stage, please. And we're going to take a photo here. Okay. 반대쪽.